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네, 개인적인 종교가 있으시냐고요? 네, 네, 그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부정선거 신앙촌에 계시는 분들의 자유까지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이 국가 권력을 찬탈하려고 하거나 국가 권력에 개입하려는 행위, 개인이 무슨 종교를 믿든 자기 집에서 자기 신앙생활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생활을 공적인 권력을 가지고 특히나 선거관리위원회처럼 정말 중요한 기관에 대한 공적인 침탈을 시도하고 사적인 침탈을 시도한다면 그건 막아야 됩니다. 그건 이 뭐 민주당, 국민의힘 이렇게 정당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선거 중립을 따질 문제도 아니고 그러한 신앙인들의 공격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뭐 방금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설득해서 될 문제 같으면 아니 외부랑 연결돼 있지 않는 폐쇄망에 있는 정보를 건드리면 전체 선거 결과가 바뀐다라는 정도의 정신 나간 소리를 믿는 사람들하고에게 무슨 과학적 설명을 더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호한 태도를 취해달라는 말씀을 좀 당부의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저희 경찰청에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어제 남태령 결국은 시민단체와 이 경찰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져서 모든 것이 평화롭게 끝난 점에 대해서 정말 잘 됐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는데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차장님, 왜 저기 트랙터를 막으신 거죠? 집시법상 그 남태령이 주요도로에 해당되고요. 서울 시내의 어떤 극심한 교통 불편 또 안전사고가 우려돼서 뭐 제안했습니다. 경기도는 괜찮고요? 경기도는 뭐 좀 고통이 저희들만큼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되는데 서울에 트랙터가 다니는 건 안 돼서 남태령을 싹 다 막으셨다라는 얘기를 국민들이 들으면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당시 토요일에는 광화문에는 이제 자통당 집회하고 이쪽 민노총 집회가 한 6만 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그래 그쪽으로 진입하려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전 문제가 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안전 문제가 또 판단이 되면 그냥 트랙터를 다 막아도 되는 건가요? 법이 허용하는 건가요? 현재는 그 판례상 이런 거 보면 일부 제한 통고는 가능하도록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어떤 분들이 시위를 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서면 지금의 경찰 태도대로 하면 문 앞에서 광화문 집회 나가려는 사람인데 당신 나가지 마라고 막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리는데 그건 논리적 모순 아닙니까? 뭐 그런 비약적인 논리는 아니고요. 그거는 뭐 사실과 다른 게 법원 판례 말씀하시는데 법원 판례 한번 볼까요? 2016년에 판례를 가지고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내용을 한번 보셨습니까? 자, 행정법원 2016 구합 81505에 보면 집회 또는 시위의 전면적 금지를 위해서는 그 전에 시위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수단으로 약간의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체 집회를 막지 말고 필요하다면 트랙터 정도의 움직임을 막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을 가지고 우린 트랙터는 막을 수 있어 라는 기적의 논리를 만들어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취지는 큰 자유를 허용하기 위해서 일부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 어떻게 저 판결 하나 가지고 트랙터가 들어올 때마다 막습니까? 저희들의 행진 같은 경우는 허용을 했고요. 단지 트랙터만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일부 그러니까 제 말이 제한 그거예요. 예. 트랙터가 일반 도로를 주행할 수 있나요, 없나요? 일반 도로 주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남태령에서 막으셨냐는 질문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예, 보기에 집회 저 사람들이 광화문 집회에 참여할 거고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면 혼란스러워질 거니까 우리는 막아야겠다라고 막으셨다는 건데 정상적인 법 집행이라고 한다면 광화문까지 와서 광화문에서 우려했던 일들이 벌어지면 그때 공권력을 동원해도 되는 문제라고 보고 그런 일들이 누적이 되어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이 됐을 때는 법원의 판단을 구해서 해결하실 문제지 경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신 점은 문제가 있냐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저희들은 실무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검토했습니다. 막아도요? 네. 그러면 이 다음번에도 트랙터가 시내에 진입을 하면 그대로 막을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개의 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있고요. 어제는 왜 길을 열어주셨나요? 어제는 일부가 뭐 10대 정도만 한강진에 가서 참여하고 바로 이 해체하는 것으로 농미에 얘기했기 때문에 일부가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교통 안전을 같이 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해 줬습니다. 이제 저희 어제 이제 민주당 뭐 이소영 의원님 포함해서 저도 그렇고 최현희 의원님 등 함께 뭐 직접 찾아뵙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만 트랙터가 정지해서 도로를 막는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저는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범위라고 봅니다. 어쨌든 교통의 안전을 보장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트랙터가 단지 길을 다니는 것까지도 통제하겠다라는 것은 안 된다고 저희가 지적을 했고 네. 결국 경찰청도 그걸 받아들여서 이 진행에 대해서는 허용을 하신 거 아닙니까? 트랙터가 한두 대 다니고 뭐 이런 것까지 저희들이 그 교통관리만 하면 상관없지만 이때 34대라는 그 트랙터가 한꺼번에 집회 시 현장에서 움직인다는 것은 좀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 다시 드리지만, 그러니까 거기에 그 운전을 하고 있는 농민들이 집회 현장에 가서 그 트랙터를 갖고 난동을 부릴 거라는 전제를 하고 계시는 게 말이 되냐는 말씀인 걸 여쭤보는 겁니다. 난동 같은 의미에서 제가 고향에 살고 있는데요. 고향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광화문 집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30명, 50명, 100명씩 모여서 같이 지하철 타고 이동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경찰이 제지할 수 있어요? 깃발을 들고 같이 몰려다닌다는 이유로? 집회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못하지 않습니까? 네, 현재는 제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 통행의 자유, 운행의 자유에 대해서 경찰청이 더 폭넓게 해석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번에 그렇게 했는데 다음번에 막을지 안 막을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대통령이 탄핵된 상태이고 매우 엄중한 시국입니다. 여기에서 경찰이 현재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그 권력이 바라는 방향대로 한남동은 싫어. 이것을 막기 위해서 공권력을 무리하게 집행한다면 그것이 시민들로부터 지대한 지탄을 받게 될 것이고요. 그날 저녁에 농민들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그 현장에 모였던 시민들 저체온증으로 굉장히 괴로워하고 고통받는 상황에서 구급차의 진입도 막고 난방버스의 진입조차도 허용하지 않았던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내용을 따지면 앞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양보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깜짝 선물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이는 각종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 11월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나요? 지금은 로봇 사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을 보고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로봇 산업이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로봇과 관련된 투자 수단은 뭐가 있는지, 어떤 주식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 있게 챙겨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로봇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 두산로보틱스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여러분들께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1월 초에 문자로 이 두산로보틱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2달도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주가가 2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많은 수익을 내실 수 있었는데요. 다시 한번 수익 축하드리고,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 전쟁 키워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전쟁이 계속해서 심화되면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전쟁에 필요한 물자나 의료 지원 물품들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 중에서 전쟁을 실제로 해본 경험이 있고 의료 수준이 높은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 한 곳이 가장 크게 부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린다고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성공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물자 지원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께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 분들, 연세가 있으셔서 망설이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이나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보라고 추천해 주실 수도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부담 갖지 마시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292-3138 번호로 성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슈를 통해서 직접 돈을 벌 수 있는 연습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00% 무료로 진행되고 저는 많은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